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희입니다. 이번 시간은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CAT 2급 CAD 실무능력 평가 2급 2025년 7월 12일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C 자격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네이버 검색창이나 이제 다음 검색창에 KPC 자격이라고 입력을 하고 홈페이지의 메뉴 중에 자료실, 기출 샘플 문제 클릭,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진행이 되니까 이 종목 전체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CAD 실무능력 평가를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들 목록이 리스트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CAT 2급 정기시험 25년 7월 10일 기출문제 답안 항목을 클릭해서 이 제공되는 공개 답안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고 이제 문제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압축을 풀고 나면 1교시와 2교시 폴더 두 개가 있을 건데 저는 1교시의 문제로 설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1교시 문제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1교시와 2교시의 차이점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동일한데 이제 시험이 1분야, 2분야로 나뉘는 것 뿐이니까 어떤 문제를 하든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자, 문제를 실행을 해보면은 저번 달 6월 달에 나온 시험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다각형이 평면도에 그려지고 그리고 이제 정면도와 우측면도 이렇게 뭐 항상 삼각법에 의해서 이제 투상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나 가셔야겠죠. 간단한 투상은 조금 이따가 안내를 드리고 항상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장 컨트롤 S 단축키는 그리고 두 번째가 도면층 설정 단축키는 LA, 세 번째가 문자 설정 단축키는 ST, 네 번째가 치수 설정 단축키는 D, 다섯 번째가 객체 스냅 설정 단축키는 OS, 여섯 번째가 CAD 환경 설정 단축키는 OP. 네, 이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본격적인 제도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 저장을 눌러서 이제 여러분들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2025년 7월 12일 문서 폴더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탭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내가 저장한 파일 이름이 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영키 확인하시고 LA 엔터 도면층 설정. 자, 기본적으로 0이라는 도면층이 하나가 존재를 할 겁니다. 새로 만들기. 예.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외형선, 수문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도면층이 추가가 됩니다. 중심선, 가상선, 치수, 문자, 뷰포트. 자, 가상선은 선색을 선홍색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자는 흰색 그대로 놔두고 뷰포트는 하늘색, 수문선은 노란색. 지금 제가 이렇게 색상창을 눌러서 띄운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고 있죠. 빨간색이 1, 노란색이 2, 초록색이 3, 하늘색이 4, 파랑색이 5, 선홍색이 6, 흰색이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문선 노란색을 지정할 때 이걸 클릭해도 되겠지만 노란색에 해당되는 여기 색상색인 갖다 대면 색상색인 바로 위에 2라고 뜨죠. 그래서 2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외형선 초록색 그리고 치수까지 빨간색 지정을 해주시면 선 색깔을 쉽게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선 종류
가상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로드 불러오겠다. 센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히든,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 확인. 그래서 가상선은 팬텀, 숨은선은 히든, 중심선은 센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인 도면층은 외형선이기 때문에 외형선을 선택하고 현재로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도면층에 이 도면층 그룹의 외형선이 나와야 되고 이 목록 단추를 눌렀을 때 여러분이 만든 도면층 7개가 이렇게 나온다면 제대로 작업이 된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 설정 ST 엔터, 글꼴을 굴림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래쪽에 있죠. 굴림, 그리고 적용, 닫기. 치수 설정 D 엔터, 수정. 자, 기호 및 화살표에서 중심 표식 없음, 문자 탭에 문자 색상을 노란색, 맞춤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 보면 축척이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 크기보다 2분의 1 크기로 줄여서 그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축척을 2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무조건 2분의 1은 아니고 가끔 문제에 따라서 3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축척의 값을 여기다가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단위에 정밀도 가장 높게 후행으로 되어 있고 각도, 정밀도 가장 높게, 그래서 후행.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 치수는 이제 이 자릿수까지 표현이 되게 해라. 정수로 떨어진다면 이제 후행이기 때문에 정수값은 이렇게 소수 막 8개짜리까지 표현이 되지 않고 그냥 정수값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선택인데 객체 스냅 설정 OS 엔터를 하시면 제도 설정 대화 상자에 이제 객체 스냅 화면이 뜨는데 이거는 버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간점을 끄고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끝, 중심, 4분교차 연장을 켜놓고 하는데 다른 것들 뭐 직교점을 켜고 사용할 수도 있고 작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스타일에 따라서 중간점은 웬만하면 끄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CAT급 시험이 중간점을 끄고 작업을 했을 때 잘못된 포인트를 찍게 되는 그런 함정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하나가 틀리면 그 하나만 틀리는 게 아니라 다른 포인트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꼭 중간점을 끄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CAD 환경 설정은 옵션, OP 엔터를 하거나 이제 빈 공간에 우클릭을 해서 이제 바로가기 메뉴 옵션을 클릭하면 뜨는 이 옵션 대화 상자에서 정말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열기 및 저장에 자동 저장이 체크가 되어 있고 5분 간격으로 저장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사장에 가셔서 한 번만 설정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집이나 학원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한번 설정을 해 놓으면 이 설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거는 꼭 확인을 하시고 시험이나 그 밖에 연습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을 했다면 저는 이제 잠깐 뷰큐브가 이제 도면 지도하는데 이게 3D에서는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저희 그 CAD 실무능력평가 2급에서는 뷰큐브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뷰큐브는 꺼주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6가지 설정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제도를 진행을 해 나가야겠죠. 자, 이제 본격적인 제도를 하기 전에 간단한 투상을 좀 해볼 건데 전체의 너비와 높이와 폭이 이제 주어지고 있다면은 외곽선을 그리고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평면도에 다각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비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이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값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값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과 다르게 먼저 외곽선을 사각형을 그려서 작업을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면도에 이 두 개의 원을 그리고 이제 이 오각형을 외접으로 그려야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값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되니까 외곽을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평면도부터 먼저 그려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상을 해보면은 일단 이 다각형이 메인입니다. 평면도의 다각형이.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숨은 선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 위에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아랫부분까지 포함하는 이제 다각형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뭐 이 부분이야. 당연히 이제 여기에 숨은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구멍을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렇게 구멍, 여기도 숨은 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숨은 선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V자 모양, 이 부분은 이제 이 모서리, 여기 모서리에 가서 이제 이렇게 여기 선이 하나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파악하는 게 쉽진 않지만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에 이렇게 파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파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실 그 구멍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이렇게 타원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형상 자체는 일단 다각형이 메인인데 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사선 어떤 경사진 부분들이 이제 좀 우측면도에서 표현을 해주는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면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렸을 때. 자, 이렇게 간단한 투상을 좀 진행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가보죠. 서클로 반지름 26과 동일한 중심선상의 반지름 46, 그리고 나서 폴리곤 POL, 다각형을 그리겠다. 몇각형, 오각형, 중심점을 찍고, 이건 외접으로 그려야 되니까 외접. 그래서 이렇게 원의 4분점을 찍으면 원을 둘러싸는 다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너비는 나와 있어요. 14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1이니까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X라인으로 수직선을 하나를 여기다 그린 다음에 오프셋으로 141만큼 띄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각형은 그리고 특별한 일 없는 한 그리면 그룹화가 되어 있을 건데, 분해 명령으로 이제 이 그룹화된 걸 풀어주신 다음에 엑스플로드입니다. 연장 명령을 통해서 연장을 해주고, 여기는 연장보다는 그냥 라인으로 이렇게 연장선 기능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왜냐하면 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림으로 정리하시고 이 선 지우시면 되고, 이왕 그린 거 뭐 여기까지 그려볼까요? 라인으로 선 하나 이렇게 그린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그냥 연장하면 되겠네요. 익스텐드로 연장을 하셔서 트림으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여기 그냥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선과 이 선까지 그릴 수 있겠는데요. 중심선이랑 뭐 그냥 그리죠 뭐. 여기서 여기까지 선 하나 그려서 트림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27이니까 오프셋으로 27만큼 이 선을 띄워서 연장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연장을 하고 다 됐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이 원은 선홍색은 가상선 존재하지 않는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실하게 연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리를 하실 때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이 부분이 이렇게 잘 표현이 여기까지 딱 닿아야 됩니다. 틀리기 쉬운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심선 그려야 되니까 라인으로 4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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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점. 기본적인 선 종류를 좀 지정을 할까요? 이 선 두 개는 중심선, 그리고 이 선은 숨은선. 한 번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홍색까지 가상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다 그려졌는데 여기 선 종류만 바꾸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선 클릭, 그 다음에 끊을 점 클릭. 한 번 더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끊어주시면 이제 매치 프롭, MA 엔터, 특성 복사로 이제 이 부분의 선을 숨은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다 보니까 평면도가 다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또 해야겠죠. 자, 평면도가 그려졌으니까 라인으로 이제 이 끝에서 적당히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정면도의 아웃라인을 잡을 겁니다. 141. 동일한 선상으로 그리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가 이제 141이 될 거고요. 높이는 108이니까 오프셋으로 108만큼 띄워서 트림으로 정리를 하시면 이제 정면도가 그려질 거고, 간격은 적당히 띄우시면 됩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라인으로 여기도 한 100 정도 띄워서 선 하나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여기 값이 정확한 그 정수 값을 아직은 모르니까 평면도 그린 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 이 끝에서 선을 하나 그립니다. 지금 그린 게 뭐냐면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45도 선을 그리면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를 따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45도 선을 그리고 선을 여유 있게 그린 다음에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포인트를 따시면 여기 높이가 108이니까 여기서 가면 되고, 트림으로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우측면도까지 아웃라인이 그려지겠죠. 자, 외곽선이 다 그려졌습니다. 정면도나 우측면도 어느 부분을 그릴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긴 한데, 치수가 여기는 2개고 여기는 4개입니다. 이쪽이 더 많고, 딱 봐도 여기는 복잡해 보이고 여기가 좀 더 단순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치수가 더 많이 있는 부분,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부분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더 어렵거나 포인트를 따야 되는 부분을 그리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자, 이 선 31, 오프셋으로 31만큼 띄우고, 그리고 사선이 있는데 각도는 없지만 당연히 추상을 해보면 여기에서 내려오는 선이 바로 이 사선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36인데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서 오는 포인트라고. 그래서 여기서 36만큼 내려와서 선을 그린 다음에 29도니까 라인으로 각도 29, 0도를 기준으로 그냥 29도 선을 이쪽 방향이 아닌 이쪽 방향으로 여유 있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은
여기 22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포인트를 따야겠죠. 그래서 오프셋으로 22. 자,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됐다면 이제 더 이상 치수로 그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면도에서 투상을 해서 이제 포인트를 따서 그려야 되니까 일단 저는 단방향 무한선 레이로 일단 원의 구멍 4분점 4분점 이 선 그리고 이제 중심선까지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여기서 정리해도 되겠네요. 이 숨은 선이니까. 그래서 매치 프로브로 숨은 선 3개를 적용을 하고, 이 선은 뭐 따로 없어도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선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그려야 되잖아요. 이 선과 이 부분. 그러면 중심을 기준으로 가장 끝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포인트를 따서 여기, 그리고 그 다음 여기서 따서 이 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를 따서 이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선은 여기서 포인트를 따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바깥쪽 선은 여기서 포인트를 따서 그립니다.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딸 때 주의할 점. 이렇게 그냥 무심코 됐을 때 잘못된 포인트를 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포인트를 따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 끝점에서 포인트를 따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정리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연장선, 이거는 위험하니까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숨은 선 적용을 하고 정리하시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당연히 이제 여기는 정리가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점에서 포인트를 따고 여기서 하나, 그 다음 여기 둘, 이 부분, 그 다음 여기죠. 여기도 중요한 거, 여기서 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에서, 그래서 넷, 바로 이 선들입니다. 그러면 정리하고 정리하셔서 이제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마찬가지로 저는 그때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은 선을 적용을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그려지고, 선을 이제 여기 마지막 하나만 더 그리면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여기밖에 없겠죠. 이렇게 내려오는 이 선. 그래서 정리하시면 정면도는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다 그려집니다. 주어진 4개의 치수와 그 다음에 평면도에 이제 그려진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를 따서 끝부분에 이제 이런 중심선도 틀리면 안 하면은 다 감점이 되니까 이제 적당한 길이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 값은 따로 정해지진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적당한 크기로 그려서 중심선으로 이제 선 종류를 바꿔주시면 되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우측면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멍이 여기에 표현되었으니까 여기에도 표현이 되어야겠죠. 단방향 무한선 레이로 구멍 원에서 이렇게 구멍과 중심선을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숨은 선 매치 프로브로 이제 구멍, 그리고 중심선, 이 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약간은 V자 모양, 이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가는 선,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돌렸을 때, 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상을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 끝에서 오는 이 지점, 뭐야. 사실 이거는 포인트를 안 따도 됩니다. 여기 뭐 당연히 이 모서리 끝점에서 올라가니까, 네, 이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 사선은 이제 여기서 가는데 여기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찍으시면 안 되고 여기 끝점을 찍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 수문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겠죠. 매치 프로브로 수문선을 적용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작업이 될 거고, 자, 이 사선은 뭐 가장 위에 있는 바로 이 지점, 여기에서 어디까지냐, 이 지점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겠죠. 이 지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사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렸고, 이 사선도 그렸고, 마지막 남은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이 지점,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선을 그리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여긴가? 아, 옆에. 여기네요, 여기. 이 지점이네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오는 거니까. 이 지점. 이렇게. 투상이 되면 좋고, 좋겠지만, 만약에 투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뭐, 일단은, 포인트를 좀 따서 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투상하는 능력도 생기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끝에서 가는 선, 이 지점, 그리고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선이, 이 사선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 이 지점, 여기서 가는 선, 여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거꾸로 가보세요. 이 부분이 어디인가?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네, 즉 여기서 이렇게 이 사선이 바로 이 사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사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 부분이 일단은 헷갈리니까 좀 정리를 하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선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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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20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치수가 있으니까 오프셋으로 22만큼 올린 다음에 라인으로 이제 여기서 선을 그리고 정리. 자, 타원을 그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전하게 그리는 방법은 이제 뷰포트로 원이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엑셀 수평으로 하나 둘 셋, 그리고 수직으로 하나 둘 셋, 네, 45도 교차점, 그리고 이사선, 뭐 당연히 이사선은 아니겠죠. 전혀 원하고 관계없는 선이니까. 그래서 연장을 한 다음에 수평으로 이제 그 교차점에서 선을 그려서 직사각형의
4개의 그 직사각형의 공간에 타원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면층을 바꾼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나머지 작업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이 그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선들을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선을 이제 딸 수가 있을 거고, 도면층을 바꾸셔야 됩니다. 다시 외형선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정리를 좀 할까요? 이 사선을 기준으로 정리, 그리고 이 타원을 기준으로 안쪽을 없애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옵니다. 과연 이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은 사실 이 원에 여기 포인트와 이 포인트에서 이제 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사선으로 잘린 단면 부분이 이제 타원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 하나, 그래서 45도에서 선을 내렸을 때 방금 전에 그렸던 그 선과 정확히 일치한다면 잘 그려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 종류를 또 바꿔야겠죠. 점에서 끊기로 지정하시고 다시 한번 또 지정해서 숨은 선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치수를 뽑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을 치수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선형으로 일단 36 정면도 치수부터 141 그 다음에 31 살짝 이제 이렇게 좀 나오거나 이렇게 들어간 띄워진 부분도 표현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랜슨 명령을 사용을 해서 len 증분 de 늘리는 건 한 4 정도, 그래서 늘리는 부분 좀 더 이렇게 늘려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늘리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선 오히려 약간 띄워야 되니까 len 증분 de -2 정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띄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선형 108 22 네, 그리고 27이라는 이 치수는 이 끝점과 여기 끝점을 찍은 다음에 회전, 그래서 각도를 물어볼 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클릭하는 그 두 점이 각도가 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보조선은 표현이 되면 안 되니까 컨트롤 숫자 1 특성창에 가셔서 치수 보조선 두 번째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클릭한 쪽이 치수 보조선 1이 되니까 치수가 전반적으로 몇 개 없네요. 그 다음에 각도, 그리고 반지름 치수를 뽑아줘야겠죠. 반지름, 자, 작은 원, 그리고 큰 원. 꺾이는 기능은 그 ISO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D-Enter, 재지정. 그래서 문자 탭에 ISO 표준을 선택을 하고 확인, 닫기 하신 다음에 주석에 업데이트, 그래서 해당하는 반지름 치수를 선택하고 선택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해주시면 이렇게 꺾이면서 이제 치수가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45도선을 지우고 오버킬, 중복되는 객체 삭제, 그래서 전체를 다 선택하고 엔터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계가 나와야 제대로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좀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선 정리 안 한 부분이 있네요.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검도를 하실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한 화면에 꽉 채워서 검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에 치수 개수를 보고 선 종류, 특히나 이렇게 선이 끊어지는 부분들,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들을 보고 선 정리,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측면도, 네, 치수는 2개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선 종류, 선 정리,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여기 선이 하나 또 빠졌네요. 아, 네, 이 선은 지금 보니까, 중심에서 바로 좌측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45도선을 괜히 지웠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검도를 다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 이 지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정리하시면, 네, 이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되겠습니다. 평면도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치수 3개, 그 다음에 선이 끊어지는 부분들, 선 정리, 혹은 선 누락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나? 너무 막 정신없이 막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했으니까 모범 답안을 열어서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그래서 선 색깔은 이제 다른 하늘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층에서 치수를 끄고 나서 무브로 이렇게 갖다 비교를 해보는 거죠. 정확히 일치를 하는지. 네, 잘 일치하고 다시 정면도 네, 잘 일치하고, 그리고 마지막 우측면도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확대를 해서, 예, 충분히 확대를 해서 아주 미세하게라도 혹시 틀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이 됐다면, 네,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배치 작업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배치 작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 제 유튜브의 다른 영상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5년 7월 10일 출제된 캐드 실무능력 평가 2급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